자, 오늘은 제 차에 왔는데 연비를, 그러니까 뭐 말이 많아요. 연비를 어떻게 하면은 많이 나오게 할 수 있고 뭐 등등 많은데, 자 일단 잠깐만요. 시동을 걸기 전에, 지금은 날씨가 별로 안 추운데 만약에 날씨가 추울 경우에는 라이트를 먼저 켜서 한 3초 5초 정도 전기가 흐르게 한 다음에 시동을 키면 훨씬 원활하게 걸릴 수 있거든요. 지금 날씨가 춥지 않으니까. 일단 시동을 겁니다. 이렇게. 요즘 오토 차량들은 과거 뭐 요즘 하긴 뭐 이 시동 버튼이 이제 이런 식으로 누르게 돼 있는 대부분의 이제 컴퓨터가 설치된 차들이 이제 요즘 흔하잖아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 키온을 해서 예열을 한 다음에 3초 5초 정도 이렇게 전기가 흐른 다음에 시동을 걸 수 있는 시스템인데, 요즘은 이렇게 버튼만 눌러서 시동을 걸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뭐랄까 키온을 해서 예열을 하는 그런 과정을 뇌가 조절할 수가 없죠. 그래서 나이트를 그 역할로 나이트를 3초 5초 정도 먼저 켜서 전원이 흐르게 한 다음 시동을 켜는 방식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세상의 일은 그 원리와 이치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이 나오는 거거든요.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뭐 어떤 정보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그냥 따라하지 마시고 왜 그런가 이유와 원인을 잘 생각해 보면 내가 스스로 그걸 깨달을 수 있어요. 자, 이제 시동을 걸었어요. 시동을 걸면 보통 우리가 시동을 건 다음 예열을 충분히 한 다음에 출발하라고 하잖아요. 그런 말들이 많아요. 그럼 얼마큼 예열을 할 것인가가 또 문제가 될 것이며, 얼마큼 예열을 해야 효과가 있는가 등등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그동안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실험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실험을 한 결과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저는 시동을 이렇게 킨 다음 일단 예열을 할 동안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뭐 앞 창문 유리를 닦는다든가 아니면 밖에 나와서 백미러를 닦는다든가 뭐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보내면 되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차가 뭐 그다지 지저분하지는 않으니까 잠깐 예열이 되는 동안 담배 한 까치를 피려고 합니다. 담배 한 까치를 피는 동안 주변을 쭉 한번 볼까요? 여기가 주택에 마련된 공원 주차장인데, 집 옆에 근처에는 주차할 데가 항상 없어서 조금 거래하긴 하지만 집에서요 여기다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담배 한 까치를 피고 있는 중이고 예열되는 동안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자, 여기 요 앞에는 잘 안 보이는데 나무 뒤로 철길이 있어요. 그리고 생각난 김에 우리가 주차할 때 이제 뭐 우리가 주차할 데가 없으면 아무데나 주차해야 되겠지만, 여기 보면은 지금 내가 주차한 데 바로 위를 보면은 이런 나무거든요. 또 옆에는 또 이런 나무가 있어요. 이런 것도 조금 고려하신다면 좋겠죠. 이런 나무 밑에 주차를 하면 이런 얇은 솔잎 같은 게 차 유리로 떨어지면 그다지 좋지는 않겠죠. 이런 것도 약간 고려해서 주차하신다면 좀 더 낫겠죠. 그리고 가능하면 주차할 때 너무 어두운 곳보다는 이렇게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어서 밝은 곳에 주차를 하는 게 아무래도 유리하겠죠.
만약에 어떤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말이죠. 생각난 김에 말씀드렸던 것이고, 보통 이제 예열을 사람들이 말하기로 3분에서 5분 정도 하면 적당하다 그러는데, 그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모든 차량에 보면 왼쪽에 그 온도 게이지가 있어요. 온도 게이지가 적어도 2칸 정도, 2칸 정도 올라오면 좋고, 한 칸은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야,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돼요. 차가 내 몸이다 하고 생각하면 아주 쉬워져요. 밤새 나는 무방비 상태로 잠을 잤어요. 그리고 시동을 켠다는 건 이제 눈을 떠서 일어났다는 얘기죠. 일어나자마자 달리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내 몸이. 당연히 안 좋죠. 스트레칭도 좀 하고, 살살 이렇게 걷다가, 좀 몸도 풀고 하면서, 살살 걷다가, 그 다음에 좀 몸이 풀렸다 싶으면 뛰어야 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내 몸처럼 생각 안 하죠. 예, 기차가 가고 있네요. 기차가 가고 있어요. 네, 아무튼 차도 똑같다. 몸과 충분히 스트레칭하고 슬슬 걷다가 달려주는 게 좋다. 무조건 깨자마자 달리면 당연히 몸이 망가진다. 몸이 망가지면은 병원에 가야 한다. 병원에 가면 당연히 돈이 들겠죠. 제 차가 지금 2009년식인데 지금이 2020년도에 10년이 헐 넘었죠. 자, 엔진 소리 들어보세요. 네, 지금 앞에 범퍼 쪽에 왔는데 범퍼 쪽이 가까이 되죠. 엔진 소리가 딱 엔진 소리만 들어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차를 얼마나 아끼고 잘 관리했는지. 똑같은 차량, 지금 제가 SM3인데 똑같은 차량 이 정도 연식됐으면 이런 엔진 소리에 나기 힘들 겁니다. 뭐 소모품만 그동안 갈았지 뭐 간 건 없어요. 뭐 중요한 뭐 어떤 걸 간 건 없어요. 소모품은 어차피 소모품이니까 갈아야 되는 것이고. 자, 이 정도만 출발 전과 출발 후 도착한 후 예열과 후열만 잘 지켜주셔도 차는 엔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브레이크 계통 뭐 패드가 빨리 단다, 뭐 타이어가 빨리 단다, 이것보다 엔진이 맛이 갔다 이러면은 차 수리하는데 비용이 엄청나게 듭니다. 차라리 엔진을 보호하고 다른 게 맛이 가는 게 차에 낫다 이 얘기예요. 저는 지금 회사에 출근하기 위해서 시동을 켜놓은 상태이고 시동을 켜놓은 상태이고 지금 이제 제가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쇼핑몰이에요. 그건 나중에 시간 나면 설명드리고 하고 이제 가기 전에 처제를 태우고 가야 돼요. 다른 사람을 뭐 고용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편하게 처제가 요즘 뭐 용돈도 필요하다고 해서 처제랑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자, 반을 보면은 여기 맨 왼쪽에 보면 한 칸이 올라와 있죠. 자, 이 정도는 돼야 출발하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안전벨트 하고 그리고 참 전화를 먼저 해야겠네.
나와 있어. 자, 이제 제가 항상 주차를 할 때는 사이드 브레이크를 당겨 놓고 있어요. 자, 사이드 브레이크를 당겨 놓는 주차 버릇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오토 차량이고 이제 P 주차에 돼 있지만, 사실 이게 주차를 하면 이제 미션이 빠지고 그걸 고정시켜 놓는 이제 방식인데, 이 P 주차에 있는 게. 하지만 이 유격이 있어요. 근데 이걸 풋브레이크가 풋브레이크가 아니라 이제 핸들로 된 브레이크죠. 이 주차 브레이크를 당겨놓지 않으면 그 유격에 약간 간격이 생기죠. 그러면서 이 차가 완전히 평지가 아니라면 조금씩 앞뒤로 밀릴 수가 있어요. 그때 그 유격에서 충격이 발생하면 차에 안 좋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풋브레이크를 밟고 피해 놓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당겨 놓으면 그 움직임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차에 좋죠. 그 유격에 대한 그런 어떤 충격을 완화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출발할 때 풋브레이크 밟고 사이드 브레이크 내리고, 차가 안 움직이는 상태에서 D를 놓고, 자, 이때가 제일 중요해요. 이제부터 연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아주, 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발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왼발로 브레이크를 밟고 오른발로 엑셀을 살짝 밟으면서, 지금 약간 내리막 뒤로 밀리게 돼 있는 지금 구조거든요. 그래서 브레이크와 엑셀을 적당히 하면서 아주 천천히 지그시 밟아주면서 앞으로 갑니다. 자, 차가 나오는지 좀 하고, 차가 나오고 있죠. 자, 이럴 때는 비상 깜빡이를 켜주고, 항상 비상 깜빡이를 그냥 무조건 켜주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천천히 이렇게 가서 이 엑셀 완전히 떼요. 브레이크도 띄고. 왜 그러냐면 제가 그랬죠. 스트레칭 충분히 하고 걷다가 달려야 된다고. 그래서 엑셀을 거의 떼고 지금 차를 슬슬 움직이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어느새 바늘이 지금 온도게이지 바늘이, A열 쪽 바늘이 2칸이나 올라와 있네요. 자, 약간 내리막길라서 생각보다 빨리 가네요. 오히려 브레이크를 밟아줘야겠어요. 엑셀에서는 발을 뗀 상태고, 여기 충격 방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고, 자, 여기 약간 오르막길이에요. 자, 오르막길도 팍 밟지 말고 느긋하게 슬슬 지그시 엑셀을 계속 동일한 힘으로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 다시 내리막길입니다. 엑셀을 떼고, 브레이크를 밟을 때도 갑자기 세게 밟지 않고 미리 브레이크에 발을 올려놓고 아주 조금씩 밟아서 결국 스구자 할 때 원래 팍 한 번에 밟으려고 했던 걸 아주 느긋하게. 그리고 이런 길은 지금 합류하는 도로잖아요. 저 보세요, 사람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속도를 내면 안 돼. 충분히 아주 천천히 내가 가고 있다는 걸 밝힌 다음에 사람이 지나가고 하는 걸. 자, 저는 좌회전할 거고, 왼쪽에 차가 안 오죠. 그리고 오른쪽에도 차가 안 와요. 충분히 차를 피고. 자, 여기서도 속도를 갑자기 높이지 말고 느긋하게, 아주 느긋하게 지그시 밟으면서 RPM이 슬슬 올라게. 예를 들어서 내가 RPM을 2까지 올리려고 했다면 갑자기 2를 밟지 말고 슬슬 밟아서, 자, 보세요. 지금 슬슬 밟아도 RPM이 기아가 바뀌는 자동이기 때문에 다시 RPM이 떨어졌어요. 다시, 그러니까 그냥 내가 RPM 2를, 승용차 같은 경우는 RPM 2를 딱 언제 조절한다 생각을 하고 그걸 오른발로 유지를 쭉 해주는 거죠.
자, 그렇다고 느리게 가는 게 아니에요. 자, 앞에 차 지금 껴들고 있죠. 자, 느긋하게 브레이크를 충분히 먼저 발을 떼고, 먼저 지금 아예 미리 브레이크에서 바로 올려서 느긋하게 섰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갑자기 쓰면 안 돼요. 자, 다시 출발할 때도 느긋하게 지그시. 그래서 RPM이 항상 이 정도 유지되기만 하면 속도는 충분히 다른 차와 맞출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저기 앞에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 자, 이제 차 껴들죠. 네.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 신호등을 미리미리 봅니다. 지금 파란불이에요. 만약에 빨간불이었으면 이렇게 엑셀을 밟을 필요가 없어요. 엑셀에서 그냥 발을 완전히 떼버리는 게 더 나아요. 어차피 서야 되니까. 어차피 서야 되는데 왜 세게 달려서 우회를 하죠? 자, 저는 여기서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자, 앞에 자전거가 있기 때문에, 자, 이쯤에서 우회전 깜빡이를 넣고, 깜빡이를 미리 넣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커브를 틀 거예요. 슬슬 미리 천천히 지그시 브레이크를 밟아주고, 속도를 거의 커브길에서 이제 안전하다 싶을 때 밟아주고 뛰고. 자, 나중에 이제 커브를 틀 때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인가. 원래 우리가 이제 커브길을 이렇게 돌면은 원심력이라고 하나요? 원심력 때문에 바깥으로 튀어나가는 그런 속성이 있단 말이야, 차가. 그럼 이것을 어떻게 가장 잘 이용하면서도 또 차의 연비와 차의 무리가 가지 않는가,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할게요. 지금은 이제 연비에 대해서만 할 때, 자, 미리 밟으란 말이에요. 아주 천천히. 그래서 원래 쓰고자 했던 그 목적. 그리고 너무 붙이지 마세요. 세상에는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몰라요. 뒤에서 갑자기 빠른 차가 술 먹고 막 돌진해 올 수도 있고, 충분히 내가 그 차를 대비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라 이거지. 자, 만약에 뒤에서 막 빨려서 박는다 그러면 저는 앞으로 좀 나아가면서 그걸 막을 거예요, 최대한. 물론 뭐 방지한다고 해도 미친 척하고 운전해오면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방지는 해야 되겠다. 일단 좀 내비게이션 좀 켜고 방지를 해야 된다. 앞으로 지도가 빠르고 편안한 길 안내를 시작합니다. GPS가 연결되었습니다. 그 서 있을 때도 보통 이제 지금 드라이브에 계속 저는 놓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N에다 놓기도 하고 P에다 놓기도 해요. 이렇게 서 있을 때. 자, 물론 이제 신호가 좀 전에 바뀌기 때문에 한참 기다려야 되죠. 단속 구간입니다. 2분 정도? 1분 30초 정도 이제 기다려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이제 있긴 한데, 그게 이제 드라이버에 놓는 것보다 N에다 놓으면 연비가 이제 향상될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아까 같은 위험한 상황에 바로 대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좌전 깜빡이 켜고 사람 건너는 거 다 살피고, 혹시 골목에서 차가 나오나도 보고. 자, 역시 엑셀은 느긋하게 밟아줘야 돼요. 어차피 지금 서야 되거든. 자, 엑셀에 띄었어요. 브레이크를 밟았을 필요 없죠. 여기서 엑셀 띄면 쓰는데. 자, 여기서 이제 서야 되니까 살짝 브레이크에 발 올려놓고, 그러니까 좌측 깜빡이는 왼쪽 갈 거니까 미리 켜지고요. 항상 미리 앞차든 뒤차든 알 수 있게, 어느 차든 알 수 있게, 귀찮더라도 깜빡이는 켜주는 게 안전하다. 자, 신호 떨어졌어요. 자, 느긋하게 급하게 밟지 말고 느긋하게 엑셀을 쭉 밟아주면서 2까지만 올려요. 2까지만. 자, 앞에 보이죠? 앞에 신호 파란불 빨간불. 자, 어차피 앞에 가서 서야 돼요. 빨리 가서 빨리 달릴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빨간불인걸, 서야 되는걸. 그냥 적당히 느긋하게 가면 돼요. 어차피 앞에 빨간불이에요. 자,
이렇게 약간 느리게 가면 막 차들이 막 앞질러서 막 껴들지 않나? 껴들게 놔둬 그냥. 껴들면 어때? 제일 좋은 건 브레이크를 안 밟고 차가 서게 하는 거예요. 자, 속도를 늦추니까 브레이크 안 밟고 쓸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쓸 수 있을 것 같네. 자, 이제 곧 신호가 켜질 거예요, 파란불로. 네, 항상 다니던 길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RPM을 쭉 느긋이 2까지만 올려, 2까지만. 너무 올릴 필요도 없어요. 2까지. 자, 그럼 오토 변속 차량이기 때문에 변속이 되면서 RPM이 또 쭉쭉 약간 떨어집니다. 그러면 2까지 다시 유지하고 계속 2까지만 유지하는 거예요. 물론 약간 초반 스타트가 좀 느릴 수 있는데 2를 계속 유지하면 거의 다른 차량하고 비슷하게 갈 수는 있어요. 약간 초반 스타트가 이제 느려서 조금 그런데, 자, 이제 어느 정도 속도 나면 다른 차량과 거의 흡사하게 달릴 수 있어요. 자, 약간의 차이인데 요거 하나로 차에 무리를 주지 않게 됩니다. 자, 이제 지금 시동을 걸고 출발한 지 몇 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온도 게이지 보면 충분히 예열이 됐어요. 지금 3칸, 4칸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차는 달릴 준비가 완전히 된 거예요. 자, 여기서 전 좌회전 할 거고. 자, 좌회전 시간 충분합니다. 충분해. 자, 빠르다 싶으면 느긋하게 브레이크를 밟고. 자, 그리고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옛날 수동 차량 이제 그것만 기억해서 생각하고 커브를 틀 때는 브레이크를 밟고 있으면 안 된다, 그런 오해가 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몇 날 며칠을 테스트하고 실험한 결과, 그리고 차의 원리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본 결과, 브레이크는 언제든 밟아도 상관없어요. 다만 커브를 틀 때 브레이크를 세게 밟아서 그 원심력, 이건 나중에 제가 자세히 설명한다겠죠. 원심력과 브레이크의 그 균형을 깨질 정도 브레이크를 밟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커브를 틀 때 브레이크를 밟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브를 틀 때 브레이크를 밟으면 안 된다는 말은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한 거죠. 정확하게는 커브를 틀 원심력을 조절할 만큼 브레이크는 밟아도 된다가 맞는 거예요. 자, 앞에 60km던가? 60km지. 60km 속도 지켜주시고. 전방에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RPM 2를 유지 안 해도 상당히 빠른 속도가 나와요. 전방에 사고 다발 자, 저는 저 구간입니다. 앞에서 우회전할 겁니다. 자, 왼쪽에는 차가 안 오네요. 물론 이렇게 운전하면 안 되겠지만, 자, 오른쪽 깜빡이고 약간 너무 오른쪽으로 안 붙습니다. 자, 브레이크 지긋하게 밟아주고 속도 맞추고. 자, 끝까지 브레이크를, 여기서 브레이크를 제가 왼발 오른발로 같이 밟는다겠죠. 자, 지금 제가 커브를 틀 때도 브레이크를 살짝 밟고 있었어요. 처음에 진입할 때는 지그시 눌렀다가 다시 살짝 뛰면서 지그시 밟고 있었죠. 자, 이건 나중에 원심력 이용하는 방법은 나중에 설명할 거니까, 그런 식으로 브레이크를 적당히 조절하는 게 오히려 안전하다 이 얘기죠. 커브길을 틀 때. 자, RPM이 이를 유지하려면 더 밟아줘야 되지. 자, 오늘은 설명도 해야 되니까 좀 기다리더라도 그쪽으로 가야겠다. 자, 앞에 차들이 지금 정체해 있죠. 내가 가는 길은 저기서 이제 우회전해야 되는데, 자, 빨리 달 필요가 없다겠죠. 그냥 껴들게 놔두라고, 저런 차들. 저런 차 한두 대 때문에 막 빨리 가가지고, 무리하게 달려가지고 앞에 쓸 필요 없어. 자, 이쯤에서 미리 발을 얹으라고, 브레이크에서 발을 살짝만 얹어. 그리고 지그시 밟아서 속도를 늦추다가 서야 될 것 같으면 서고. 자, 서지 않을 테니까. 자, 여기서부터 브레이크를 살짝만, 속도가 느리니까. 자, 이제 엑셀과 브레이크를 저는 왼발 오른발 기법으로 지금 운전한다고 했어요. 이것도 처음부터 하시면 안 돼요. 굉장히 적어도 한 달은 연습하셔야 돼요. 왼발 오른발 지금 운전 기법을.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요.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자, 이 차량에 원래 제가 이 2009년식인데 이걸 구입할 때 당시 공식 연비가 15km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공식 연비라는 게 그대로 안 나와요. 잘 타야, 만약에 15km면 잘 타야 10km나 11km 나오는 게 맞아. 자, 오늘은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그걸 가지고 지금 연비가 어떻게 하면 최대한 나올까,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잠깐만요. 초기화를 시켰어야 되는데. 자, 제가 연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실제로 보여드릴게요. 자, RPM 2를 유지하라고 했죠. 지금 잠깐 조작하라고 다른 차량보다 느려졌는데 RPM 2를 넘기지 마세요. 자동으로 미션이 변경되고 그 변경되게 놔두고, 지금 앞에 트럭이 좀 천천히 가고 있는데, 물론 이제 급하면 차선을 바꿔서 이제 급하게 갈 수 있지만 그냥 따라갈게요. 너무 붙지는 마세요. 적당한 거리. 보통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60km 달리면은 거기다 조금 보태서 한 100m, 40 정도 보태서 100m 정도 떨어지게 간다 생각하고, 만약에 100km 달린다 그러면 한 140m 정도 떨어져서 가면 위험할 일 없습니다. 아무리 앞에 사고가 나가지고 차가 급정거한다고 해도 지금 좀 많이 떨어졌죠. RPM을 조금 높여요. 2가 안 올라가는 한도에서. 자, 이런 주유소가 있는 길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차가 주유소에 진입했다가 기름 넣고 나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항상 그런 것들을 잘 확인하면서 가야 돼요. 500m 전방에 시속 80km 구간입니다. 네, 지금 여기 달리고 있는 도로는 80km인데요. 자, 네, 간격을 120 정도 지금 뛰고 있는데 저렇게 끼어들죠? 어차피 다시 왼쪽으로 가야 돼요. 자, 저런 것들이 사고 유발을 시킨다고, 저런 것들이. 그런다고 빨리 가나 어떻게 봅시다. 빨리 안 가요. 얼마 빨리 못 가. 여러분들은 저러시면 안 돼요. 운전을 할 때 뭐랄까 신사적으로 운전을 해야 돼요. 자, 지금 저는 앞 차량과 약 100에서 120m 정도 사이 간격을 두고 동일한 속도를 유지하면서 RPM 2 이상 올리지 않으면서 간격을 유지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네, 80km 도는데 앞에 트럭이 좀 천천히 달리긴 하네요. 커브 구간입니다. 네, 60 정도로 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 60 한 5? 네, 제 차량이 65 정도로 지금 달리고 있는데 약간 천천히 달리는 기분이 있는데, 자, 왼쪽에 트럭이 참 저런 게 지나가요. 네, 트럭에서 뭐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항상 대비할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트럭에서 뭐가 떨어졌다. 차 간격을 이렇게 유지했기 때문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데, 만약 붙어 있으면 그 차 앞에 차량 때문에 보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대비할 수가 없습니다.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요. 앞에 트럭이 제가 가는 방향하고 똑같은 곳으로 가네요. 하필이면 오른쪽으로 갈 줄 알았더니. 네, 60도 빠른 속도에 60, 뭐 미끄러운 도로입니다. 80으로 가나 60으로 가나 별 차가 없어요. 도착하는데 제가 지금 출근하는 데까지 한 1km 조금 넘는 것 같은데 전방에 그닥 별 차이 없어요. 자, 약간 오르막길입니다. 네, RPM을 조금 높여도 되겠어요. 지금 저는 앞차와 100에서 120m 사이를 간격을 두고 달리고 있습니다. 내 속도에 맞춰 간격을 유지하시면 돼요. 기본 상식인데 대부분 이런 것들을 간과하죠. 저기 뭐 60으로 달리, 이게 뭔 소리야? 뭐 뻥 소리가 나는데? 응?
뻥 소리가 나지 않았어. 났어요. 펑크가 났나봐요. 자, 펑크가 난 것 같아. 펑크가 난 것 같아. 앞에 차량이. 자, 이게 차 관리 안 해서 이래요. 차 관리 안 해서 지금 뻥 소리가 났어. 뻥. 터진 것 같아. 뭐 타이어 같은 게 터진 것 같아. 잘 모르겠는데 뻥 소리가 났어. 아무튼 지금 뭐 펑 하고 뭐가 터지는 소리가 났어. 평소에 차 관리 안 해서 그래. 뻥 소리가 났어. 뭔 소린가 했어. 자, 아무튼 자, 이번에 좀 속도를 높여볼까 그러면 RPM 2만 유지하면 속도는 80까지도 충분히 나오니까. 그럼 뭐 천천히 다니면 좋아요. 뭐 지나가는 경치도 더 잘 보이고. 뭐 속도가 충분히 나오네요. RPM 2까지 안 올렸는데도 1.5 정도까지 RPM을 올렸는데도 충분하네. 자, 여기 저는 우회전할 것이기 때문에 미리 자, 차 지금 봐보셨나요? 땅바닥에도 직자 표시가 있고 위에 표지판에도 있었죠. 보고 바로 켜주는 거예요. 뒤에 차량한테 나는 저쪽에서 우로 빠지겠다, 이걸 미리 알려주는 거지. 미리 알려줘야 안전한 거니까. 기차 타고 그런 거 안 하시면 안 돼요. 자, 저는 여기서 이제 조금만 내려가다 좌회전할 거기 때문에 엑셀에서 발을 아예 떼었어요. 자, 계속 우측 깜빡이 켜고 있으면 오해하죠. 꺼야지. 우측 깜빡이 켜고 있으면 우측에 부술려나 이렇게 생각납니다. 보통 이제 오른쪽으로 갈 때 여기서 이제 저는 왼쪽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켜고 오른쪽 깜빡이 킨 다음에 자, 왼발로 지그시 밟아주고 앞에 차가 지금 오고 있는데 충분하죠. 제가 먼저 진입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왼쪽에서 차 껴들 수 있기 때문에 속도를 적당히 맞추시고. 자, 저기는 여기서 바로 우회전할 거기 때문에 미리 켜줘야 돼요. 뒤에 차가 오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우회전할지 직진할지 모르니까. 자, 아까 말하려고 했던 그 우회전 깜빡이 켜고 오른쪽으로 핸들을 틀었다가 보통 다시 이제 반듯한 길이 나오기 때문에 다시 왼쪽으로 감게 돼 있죠. 그럼 자동으로 꺼지는데 아까 같은 경우는 우측 깜빡이 켰는데 계속 그냥 그랬기 때문에 제가 우측 깜빡이 킨 게 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계속 그러고 있으면 오해를 하죠. 차가 나는 바로 다시 좌회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럴 때는 직접 손으로 꺼야겠죠. 오해를 불러일으키면 또 그것도 사고 유발이니까. 자, 거의 다